때는 1997년 4월 3일 서울 강남이야. 22살의 대학생 조중필 씨라고 있었어. 그날 여자친구랑 만나가지고 데이트 중이었어.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밤 10시가 된 거야. 여친을 바래다 주러 이태원에 왔는데 중필 씨가 갑자기 막 두리번거려. 화장실을 찾고 있는 거야. 소변이 급했어. 막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저기 큰 길가에 햄버거 가게 하나가 있는 거야. 중필 씨는 곧장 화장실로 들어갔고 여친은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을 해놓고 남자친구를 기다렸지. 자, 근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안 나와. 준필 씨가 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 쪽을 싹 보는데 어떤 남자가 입을 틀어막고 그냥 나오는 거야.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 헉! 준필 씨?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다가갔어. 문을 열는데 화장실이 온통 피바다야. 그리고 그 안쪽 구석에 남자친구가 쓰러져 있었어. 보니까 여기저기 칼에 찔린 상처가 있는 거야. 휴지로 막 상처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이미 숨을 거두내었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이태원에 있는 햄버거 가게. 이 사건은 이태원? 이태원 살인 사건으로 불려. 들어본 적 있어? 영화. 영화 나온 거 그건가요? 맞아. 피해자는 22살 조중필 씨야. 이분이야. 인상이 선해 보이지. 그러니까. 전교 1, 2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는 아들이야. 사인은 과다출혈이야. 피를 엄청 많이 흘린 거지. 오른쪽 목에 3군데, 왼쪽 목 4군데. 가슴에 2군데. 무려 9곳. 9곳을 칼에 찔렸어. 근데 용의자가 금방 밝혀졌어. 사건 바로 다음 날 따르르릉 미군 헌병대에 익명의 제보 전화가 와. 패터슨이라는 미국인이 범인이 된 거야. 미군 범죄 수사대가 바로 움직였어. 패터슨이 긴급 체포가 됐지. 잡혔어. 바로 이 친구야. 이 사람. 패터슨이라는 사람은 키가 172, 몸무게는 63. 좀 마른 체격이야. 그리고 나이도 어려. 그때 당시 네. 나이가 만 17살. 뭐야? 애네요? 그렇지. 아버지는 주한미군 군속. 그러니까 주한미군에서 아버지가 일하죠. 미군이시고 어머니가 한국군이시고. 자, 바로 신문에 들어갔지. 사건 당일날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있었대. 술 마시다가 배가 고파서 친구들이랑 햄버거 먹으러 1층에 내려갔어요. That he had to use bathroom and to follow him, he was gonna show me something. Then I followed him bathroom. I just remember Korean guy, glasses, that's it. Really, really fast. I don't know exactly how many seconds. Not more than 10 seconds. Probably about maybe 8 seconds, something like that. 7 seconds. Who killed him? You sure? Yes, possible. 같이 있던 친구, 에디가 범인이라는 거야. 이 친구가 에디야. 힘이 세 보이지. 그치. 키가 180cm에 몸무게가 105kg. 크네. 그리고 똑같이 만 17살 재미교포야. 에디 진술은 정반대야. 완전 다른 얘기야. 패터슨이 가지 화장실을요. 네? 뭐 보여줄 게 있다고. 패터슨? 네. 나는 어차피 손을 씻으러 가려고 그랬거든요. 난 그 처음 봤을 때 뭐 잘못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잘못 보는 줄 알았어요, 뭐를요. 패터슨이 그 사람을 계속 찔렀어요. 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걸 봤을 때도요. 꼭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뭐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여기서 나온 팩트는
무조건 거짓말은 있다라는 거네 지금. 둘 중 한 명 거짓말 하는 애인 거네요. 그렇지. 미군 범죄 수사대는 그날 밤 함께 있었던 친구들을 불렀어. 지금부터는 이제 친구들의 진술이야. 패터슨, 에디 포함 6명. 햄버거가 나오니까 누군가가 주머니에서 쓱 뭘 꺼냈대. 그럼 칼의 주인은 칼의 주인은 누구냐? 패터슨. 근데 바로 그때 에디가 패터슨을 부추기기 시작했대. 야 패터슨, 너 사람 찔러본 적 있어? 아니 나가서 아무나 찔러봐. 고발을 있어? 했구나. 바로 그때 준필 씨가 화장실로 들어간 거야. 와. 그리고 패터슨하고 에디가 뒤따라 들어간 거지. 와, 근데 화장실 안에서 벌어진 일을 직접 본 친구는 그 4명 가운데 없었던 거야. 여기까지만 본 거야. 하지만 하지만 화장실에서 나온 뒤에 그 두 사람의 행동이 달라. 자, 먼저 에디. 에디가 클럽으로 올라왔대. 근데 올라왔는데 흰 셔츠에 피자국이 군데군데 있는 거야. 스프레이로 마치 뿌린 것 같이 점점이 이렇게 막 퍼져 있는 거야. 에디가 피 묻은 셔츠를 입고 테이블로 와서 우리가 어떤 친구의 목을 칼로 찔렀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클럽으로 뛰어와서 네가 그를 죽였지?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는 내가 아니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저 재미로 그가 그런 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패터슨은 클럽으로 들어오지 않았어. 클럽 화장실로 직행을 해. 왜냐? 닦으려고. 뭐를? 피를. 머리부터 셔츠, 바지, 뭐 양손까지. 완전 무슨 피를 뒤집어 쓴 것처럼 피가 묻어있던 거야. 친구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까지 빌려 쓰고 서둘러서 떠났대. 그 뒤에 행동이 더 수상해. 아, 거기서 더 수상해. 응, 더 수상해. 미군 부대로 돌아가서 피 묻은 그 셔츠를 태웠어. 이 칼을 하수구에 버려. 하수구에 버렸어. 옷도 갈아입고 가리고 그리고 흉기도 버리고. 버리고. 형도 자기가 갖고 있었는데. 자기 거고, 그지? 자, 미군 수사관도 확신했어. 범인은 패터슨이다. 패터슨이다. 자, 이런 소견을 다 담아서 조사 내용을 한국 검찰에 넘겼어. 자, 사건을 넘겨받은 건 서울지검의 박 검사라는 분이야.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 자, 그래서 패터슨과 에디를 다시 조사하고는 사건을 180도 뒤집어 버렸어. 살인범은 살인범은 에디다. 에디다. 자, 박 검사가 제시한 3가지 근거야. 자, 첫 번째는 살인자의 기억법. 이걸 이해하려면 사건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돼. 이게 준필 씨야. 그리고 이게 패터슨. 그리고 에디. 여기 3사람이 있어. 먼저 에디의 진술로 배치를 해볼게. 네. 준필 씨는 오른쪽 소변기 옆에 소변을 보고 있었어. 그리고 에디는 손을 씻고 있었다. 바로 그때 패터슨이 들어와서 좌변기 쪽에 누가 있나 슬쩍 보더니 갑자기 이곳에서 피해자의 목을 칼로 찔렀대. 그럼 에디는 그거를 거울로 보고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뒤로 물러섰는데 그 다음부터 잘 모르겠대. 기억이 안 난대. 너무 놀라서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이 잘 안 난대. 이게 에디의 진술. 자, 이번엔 패터슨의 진술이야. 자, 에디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잘 들어봐. 준필 씨의 위치는 같아. 그리고 자기는 세면대와 왼쪽 소변기 사이에 이렇게 서 있었대.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에디가 들어와서 뒤에서 찔렀다. 뒤에서 막 찌르고는 칼을 버리고 나갔다.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자기 쪽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피를 다 뒤집어 썼다는 거야. 정신없이 화장실을 나가는데 칼이 떨어져 있어서 칼을 주워서 들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패터슨은 이때의 상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있어. You hold knife like this. 이렇게. 어디를 어떻게 몇 번 찔렀는지까지 재현을. 왼손으로 이걸 잡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지. 누구의 기억이 더 정확할까? 박 검사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칼로 사람을 찔러 피를 보면 이성을 잃어 그 후에 범행에 대하여 기억을 못하는 것이 기억을 못하는 것이 범죄 심리학의 일반적인 상식임. 그래서 일단 우리가 범죄 심리학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 그런 상식은 없대. 그런 연구 결과도 없대. 오히려 이 전문가들은 범인의 기억이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대. 박 검사가 에디를 범인으로 확신한 두 번째 증거가 있어. 그게 뭐냐? 부검 결과. 목에 난 칼자국을 봤어. 자, 칼자국에 칼이 수평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돼. 일부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돌았어. 아, 법의학자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 범인은 피해자보다 키가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필 씨 키는 176cm, 패터슨이 172cm, 에디는 180cm. 4cm씩 차이야. 그러므로 키가 큰 에디가 범인에 가깝다는 거지. 요거는 어떻게 생각해? 반드시 그럴까? 아니요. 근데 준필 씨가 또 지금 소변에 있었던 거잖아. 그러네. 그러면 다리를 벌리고. 아, 키가 좀 더 작아지는. 그렇지. 작아지네. 작아지지. 응. 자, 네 말대로 4cm의 차이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야. 결정타를 날린 마지막 근거가 있어. 거짓말. 거짓말 탐지기였어. 거짓말 탐지기로 두 사람한테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 조중필을 칼로 찌른 사람이 당신입니까? 대답은 No.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패터슨의 거짓말 탐지기 아. 결과. 아. 그리고 이게 에디의 거짓말 탐지기 결과야. 원래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가 뭐냐면 호흡, 맥박, 혈압 이런 걸 측정을 해서 생리적 반응으로 심리적 동요를 측정하는 거야. 그지? 이게 실제로도 수사에 많이 쓰여. 근데 법정에서는 증거로 채택이 안 돼. 왜? 왜냐? 진실을 말해도 긴장을 많이 하면 거짓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긴장 따위를 모르는 소시오패스다 하면 거짓말을 해도 전혀 반응이 없을 수 있다 이거지. 근데 박 검사 생각은 달랐어. 100% 믿는데요? 그치? 자, 결국 에디는 살인 혐의로 패터슨을 흉기 소지 및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를. 자, 마침내 재판이 열렸어. 여기 앉아있는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범인인 것은 맞습니까? 둘 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럼 두 사람 중 누가 범인입니까? 제 옆에 앉아있는 패터슨이 범인입니다. 아닙니다. 범인은 에디입니다. 이 판사가 박 검사의 손을 들어준 거야. 진짜. 에디가 징역 20년. 그리고 패터슨은 그대로 징역 1년 6개월. 자, 근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어. 에디가 살인범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 재판을 다시 해라. 결국 재판은 다시 열렸지. 그리고 무죄 선고받았어. 에디가? 자, 그러면 에디가 죽인 게 아니야. 그럼 누구야? 패터슨. 자, 그럼 패터슨 빨리 잡아와야지. 자, 이 친구는 지금 어디에 있어? 감옥, 그치? 1년 6개월. 교도소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니었어. 풀려났대 벌써. 에디가 무죄 판결을 받기도 전에 1년 6개월형을 다 살지도 않았는데 풀려난 거야. 어처구니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패터슨과 에디 둘 다 풀려났어. 제일 억울하고 황당한 사람은 이 피해자 부모님. 그렇지, 피해자 가족들. 부모, 피해자 가족들이야. 어머니는 난생 처음 고소장이라는 걸 쓰셨대.
패터슨을 처벌해달라고. 자, 근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일어났어. 패터슨이 사라졌어. 한국에 없어. 당시 패터슨은 출국 정지가 내려진 상태였거든. 일단 출국 정지는 정해진 기한이 있거든. 최대가 3개월이야. 3개월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돼요. 이 연장 신청을 누가 하느냐? 담당 검사가. 근데 새로 바뀐 그 담당 검사가 있는데 연장 신청을 안 했대. 이유를 물었지. 왜냐? 깜빡했대. 결국 용의자 2명 중에 1명은 무죄가 됐고 하나는 해외 도주. 수사는 이렇게 중단이 됐어. 그때부터 외로운 싸움이 시작됐어. 미국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를 했어. 그 소송은 또 기각이 돼버렸어. 범죄자 송환은 이게 국가 대 국가의 일이지 개인이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머니는 탄원서에 서명을 받으러 다니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12년이 흘렀어. 이 중필 씨의 죽음은 서서히 잊혀져 갔어. 그런데 어느 날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2009년 9월 영화 한 편이 개봉되지. 이태원. 이태원 이태원 사건. 그치. 이 중필 씨의 억울한 죽음을 다룬 영화야. 왜 죽였어? 사람을 죽였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잊혀져 가던 사건이 이 영화 한 편으로 재조명되기 시작해. 그제서야 미국에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아더 패터슨 씨에 대해 미국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한국으로 데려왔느냐. 하지만 우리 법정에 세우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패터슨이 버티기에 들어갔어. 소환 결정이 잘못됐다. 다시 심의를 해달라. 그리고 법적 수단을 총동원으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다. 나는 이미 이태원 살인 사건으로 처벌받았다. 뭔지 알겠지? 아까 증거인멸죄 1년 6개월. 그렇게 해서 버틴 기간이 무려 3년. 3년을 버텼어. 그리고 마침내 최종 결정이 내려졌어.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 송환한다. Do you admit killing Mr. Joe? 새로 검찰이 구성되겠지. 검찰팀이. 이 검찰팀이 화장실 세트를 만들고 분석에 들어갔어. 증거물은 예전 재판 때랑 다를 게 없어. 근데 달라진 게 있지. 과학수사 기법. 이게 또 희망이 보이지? 수사도 과학적으로 발전을 엄청 했구나. 그렇지. 18년 사이에. 그렇지. 패터슨의 진술을 뒤집을 결정적 한 방을 찾아냈어. 뭐냐? 혈흔 분석. 그래서 아까 와이셔츠에 튄 거랑 피가 어디로 어떻게 얼만큼 튀었느냐, 이걸로 사건 현장을 분석하는 기법이야. 그날 화장실에서 패터슨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지? 그 소변기랑 세면대 가운데. 맞아. 세면대와 소변기 사이에 있었다고 했잖아. 당시에 그 현장 사진을 토대로 혈흔 분석을 해봤어. 현장 사진을 토대로 보니까 그 위치에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대. 거기다 쏟아진 피의 양과 각도를 봤을 때 살인범에게 훨씬 더 많은 피가 묻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피 많이 묻은 사람 누구지? 패터슨. 패터슨. 살인자. 2017년 1월 사건 발생 20년 만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패터슨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이 의심할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 피고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고 억울하게 국민이 당하면은 그걸 최 풀어주는 게 나라고 법이고, 그러니까 다 내 자식같이 여겨가면서
나라에서 좀 잘 보살펴줬으면 좋겠어요. 한국 주먹기를 비운 듯. 동대문 파의 수장. 김두한 나와. 김두한 너 이 새끼 죽고 싶어? 김두한한테? 어마어마하다. 뭐든 물어뜯는 한 마리의 개. 싸움의 룰이 어딨어? 연장 들고 까버려. 끝까지 가네. 초주검이 돼서 정신을 잃었어. 누가? 전설의 시라토니. 와, 갈수록 눈에 뵈는 게 없네. 그 아들을 딱 데리고 북한에 그냥 들어간 거야. 두들겨 패고. 스피커에 불을 지르고. 영화를 찍었네? 정치?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어머. 이름하여 깡패 시대. 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모르는 그날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근현대사의 믿기지 않은 이야기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 시간에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거든요. 그 한 줄로 지나간 그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어떤 메시지들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책으로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